저 속초 내려가려면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잠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차 안의 공기를 단숨에 갈랐습니다. 강남에서 모임을 마치고 대리기사의 차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운전석의 젊은 기사는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속초. 28년 전 시간이 멈춰버린 그 장소. 그 지명 하나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듯 민호의 숨을 거칠게 끊어놓았습니다. 속초라고. 침착하려 했지만 떨림이 목 끝에 걸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명동이요. 저희 집이 거기예요. 가로등이 스칠 때마다 젊은 기사 도연의 옆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듯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심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속초, 동명동. 도연이 내뱉은 단어들은 민호가 28년 동안 외면했던 조각들과 느리지만 확실하게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속초라는 말 한마디에 왜 민호의 가슴은 이렇게 거세게 흔들린 걸까요? 도대체 그곳에 어떤 기억이 잠들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남 한복판, 밤 11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식 자리에서 나와 혼자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65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업가였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거래처를 만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저녁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피로가 유난히 깊게 느껴졌습니다. 장민호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헤어질 때 거래처 임원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 것 같네요. 그래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래처 임원은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불길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뒤틀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까만 하늘.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숨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피로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게였습니다. 공허였습니다. 뭔가가 빠져나간 자리,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빈자리. 하지만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지는 빈자리. 왜 이러지?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거래 계약도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는 지금 이 순간 민호는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가져본 적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막연한 슬픔이었습니다. 거리의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불빛들이 리듬 없이 번쩍였습니다. 민호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이 이상하게 불길해 보였습니다.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미 먼저 보냈습니다. 회식 자리가 늦어질 것 같아 퇴근시켰습니다. 혼자 돌아가는 게 편했습니다. 그는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님이 곧 도착합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강남이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호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28년 동안 묻혀있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거리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사가 오기까지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늦은 밤임에도 강남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속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기억. 아니, 잊으려 애써왔던 기억.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8년 전, 속초, 그 여름, 민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돼. 작은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생각하지 마. 하지만 기억은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거부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밀려드는 파도처럼 바닷가의 냄새, 소금기 섞인 바람,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모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뤄왔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 민호는 그것들을 모두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은 아니라는 변명으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회사가 중요하다고, 먼저 성공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65가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밀어놓은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민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올라오는 무게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무게. 민호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28년 동안 쌓여온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민호는 다시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지나간 거야. 혼잣말이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잠깐 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걸, 그저 밀어놓았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밀어놓은 것들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걸,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기사님이 1분 거리에 계십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의 세상 같았습니다. 곧 누군가 올 것입니다. 차를 몰고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줄 누군가. 민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8년을 기다려온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민호는 그를 봤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조금 느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살짝 지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대리운전 부르셨나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공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 키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 그런데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그 표정이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민호 안의 깊은 곳을, 오래 묻어두었던 곳을.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왜 이러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자는 차 키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대리운전 기사일 뿐인데,
하지만 민호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아니,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었으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차가 다가왔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민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는 뒷자리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차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백미러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그 얼굴을 봤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 피곤해 보이는 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눈빛에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님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강남입니다. 주소는 앱에 입력해뒀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백미러로 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 목선. 민호는 왜 이렇게 기사가 신경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민호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빨라졌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답답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강남 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혹시 급하게 가셔야 하시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민호는 백미러를 통해 도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네, 조금요. 회식이 길어져서요. 그러시겠어요. 저도 오늘 좀 피곤하네요. 일이 많으셨나 봐요. 네, 오늘 속초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말에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속초.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어 떨림을 숨겼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속초에서요? 네, 속초에서 강남까지 장거리 콜이 있었어요. 자주 맞는 편이에요. 자주요? 네, 일주일에 2~3번은 속초 쪽 콜을 받습니다. 장거리라 힘들긴 한데 수입이 괜찮아서요. 민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속초. 일주일에 2~3번. 그 도시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8년 전 그곳. 민호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그곳. 그리고 지금 이 젊은 남자가 그곳을 오간다고 했습니다. 우연일까? 그냥 우연일 거야.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힘들지 않으세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속초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질문이 자꾸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쪽에서 자랐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속초에서 자란 28살 남자. 민호는 계산했습니다. 28년 전, 그때 태어났다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거기 계시고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요? 민호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는 거지? 하지만 이미 질문은 나갔습니다. 잘 모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를 모른다.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민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이 상황이,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속초, 28살, 어머니만 있는 집,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세상에 속초에서 자란 28살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젊은 남자에 대한 끌림도 함께 커졌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끌림이 뒤섞였습니다. 민호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민호는 기사의 뒷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대리운전 기사일 뿐이잖아. 아무 상관없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 민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신경 쓰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끌림, 설명할 수 없는 관심,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백미러로 민호를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셔서요.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쉬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백미러로 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 돼. 생각하지 마.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초, 28살, 어머니만 있는 집. 만약에 그렇다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기, 민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속초, 어디쯤 사세요? 결국 물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명동입니다. 그 말에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명동 28년 전 우리가 살던 곳. 바닷가 근처 작은 골목. 민호는 그곳을 기억했습니다. 거기서 오래 사셨나요? 태어날 때부터요.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나 봐요? 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서 키웠다.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식당 하십니다. 작은 식당이에요. 식당.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전 처가집도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이야.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동명동, 식당, 28살, 혼자 키운 아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만 생각해. 집에 가서 잊어버려.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민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늦었다는 것을,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초라는 단어가 울렸습니다.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알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순된 감정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헤어질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차가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연이 백미러를 통해 민호를 봤습니다. 손님, 혹시 에어컨 온도 괜찮으세요? 조금 춥지 않으신가 싶어서요. 민호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춥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였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바로 조절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백미러를 통해 도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표정, 그 눈빛, 무언가가 민호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 상대를 배려하는 습관. 민호는 어디선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28년 전, 속초에서 그녀도 그랬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춥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 조심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에서, 표정에서 무언가 익숙한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또 그 말투였습니다. 상대를 걱정하는 말투.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손님이 편하게 가시는 게 제 일이니까요.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백미러에 그 미소가 비쳤습니다. 민호는 그 미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미소,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럴 리가.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무언가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냥 우연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물어봐야 할까?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뭐냐고. 그럼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민호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이름이 나온다면, 만약 영란이라는 이름이 들린다면, 그러면 모든 게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 집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자신의 집 근처였습니다. 곧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헤어질 것이었습니다. 네, 저기입니다. 민호는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보고 싶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모순된 감정이 민호를 흔들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호는 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영란은 식당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2.
이제 힘든 나이였지만 여전히 매일 식당을 열었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식당을 28년 동안 지켰습니다. 혼자서 마지막 손님이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란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 하지만 오늘따라 손이 느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췄습니다. 영란은 그 어둠 속에 섰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음식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하루 종일 만든 음식들의 냄새,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 너머로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영란은 벽에 기댔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휴, 힘들어.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쑤셨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문득 28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 식당을 막 시작했을 때, 배가 불러올 때, 혼자 음식을 만들며 울었던 날들. 그때 참 힘들었지. 영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떠난 날, 영란은 혼자 남았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안고 무서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와도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와도 문을 열었습니다.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 때도 일했습니다. 출산 직전까지 주방에 섰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렇게 28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잘 자랐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영란을 닮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영란은 도연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도연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도연의 웃음이 영란의 힘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영란의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연을 볼 때마다 그를 떠올렸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영란을 떠난 남자. 영란은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지만 도연이 자랄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외로웠습니다. 도연은 강남에 갔습니다. 영란은 혼자였습니다. 어두운 식당에, 조용한 공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히려 고요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영란은 팔짱을 꼈습니다. 추웠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이 추웠습니다. 영란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식당이 보였습니다. 28년 동안 지킨 공간, 혼자 일군 공간. 이렇게 살아왔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무언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영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란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어둠 속에 혼자 28년 동안 단념하며 살았습니다.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단념이 흔들렸습니다. 서글펐습니다. 너무 서글펐습니다. 영란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영란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28년 동안 그대로 둔 상자. 영란은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 28년 전 받은 봉투. 영란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란 씨에게. 그 글씨를 본 순간 영란은 숨이 막혔습니다. 28년 전 그가 떠난 지 한 달 후 영란의 집 앞에 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미안합니다.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영란은 그때 알았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돈이 그의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을, 그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영란은 봉투를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오늘따라 이걸 꺼낸 걸까? 28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28년 동안 잊고 살려 했던 기억. 하지만 오늘따라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끝인지. 그때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두려움. 28년 전 느꼈던 그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영란은 가슴을 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두려움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28년이 지났는데, 28년 동안 버텨왔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무서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영란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엇이 시작된다는 걸까? 영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남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괜찮겠지. 우리 도연이. 영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위험한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야. 괜찮을 거야.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과 통화 후 영란은 다시 봉투를 봤습니다. 28년 전 그 봉투.
28년 전 그 두려움. 모든 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영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영란은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에서 민호도 똑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28년 만에 두 사람이 다시 같은 감정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속초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28년 만에 속초였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산소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속초 뒷산에 묻혔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선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1년에 한두 번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물어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산소 앞에 섰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였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침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28년 전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망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말이 나왔습니다. 28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났습니다.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 저는 겁이 났습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미래를 핑계로, 모든 걸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셨겠죠.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무너졌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 강한 사람, 그 모든 게 껍데기였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약했는지, 얼마나 책임을 회피했는지. 미안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흙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외면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산소를 봤습니다. 그날 밤 만난 젊은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28살, 속초 동명동에서 태어나 자란 남자, 어머니 혼자 키운 남자, 28년 동안 식당을 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말투까지, 그녀를 닮은 그 배려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 남자가 영란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아버지를 모른다면,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그 젊은 남자가 제 아들인지, 만약 그렇다면, 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28년 늦었지만, 그래도 져야 합니다.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과 마주하기로, 그리고 책임을 지기로. 28년 만에 민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습니다. 민호는 속초 동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다녀온 후였습니다.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28년 전 그 바람과 똑같았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동명동. 그 기사가 말했던 곳. 어머니가 식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이 동네 식당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있을까? 혹시 영란이 있을까? 민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앞에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바다횟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이 울렸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 쪽에서. 민호는 그쪽을 봤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민호를 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란이었습니다. 28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영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당신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작은 목소리. 하지만 민호의 귓속까지 들렸습니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영란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영란. 민호는 겨우 말했습니다. 28년 만에 부르는 이름.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영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무거운 침묵.
28년 동안 쌓인 침묵.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28년 만에 그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영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참았던 감정, 28년 동안 묻었던 감정, 모든 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왜? 영란이 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당신이 왜 여기?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28년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28년, 아픈 28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28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놀라움, 충격, 그리고 터지기 직전의 감정. 모든 것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종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그쪽을 봤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음임. 도연이 멈췄습니다. 식당 안 풍경을 봤습니다. 영란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도연은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강남에서 태운 손님, 속초 이야기를 했던 손님. 도연은 말했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영란을 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영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아? 영란이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도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도연아? 이분이. 영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연을 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8년 동안 숨겨온 비밀. 28년 동안 혼자 짊어진 짐. 이제 말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젊은 남자, 내 아들일지도 모르는 이 사람. 민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장민호라고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며칠 전에 뵀죠. 그런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무언가. 도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영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어봐야 할까? 이 젊은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하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그 손님, 속초에 대해 물었던 질문들, 어머니에 대해 물었던 질문들,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눈물, 이 남자의 떨리는 손, 혹시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분이 제 아버지신가요? 영란이 흐느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28년 동안 궁금했던 것, 28년 동안 물을 수 없었던 것,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풀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영란을 봤습니다. 말해보세요. 제대로. 두 분 다. 영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 이제 꺼내야 할 이야기. 세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너무 위태로웠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어머니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봉투였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어제 발견했어. 낡은 봉투였습니다. 영란은 그것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8년 전 받았던 봉투와 똑같은 봉투를 민호가 꺼냈습니다. 은행 송금 기록. 민호의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것이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몰랐어. 어머니가 당신에게 돈을 보냈다는 것을 28년 동안 몰랐어. 영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28년 전 민호가 떠난 후 한 달 뒤 집 앞에 놓여 있던 봉투. 미안합니다.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영란은 그것이 민호가 보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낸 줄 알았어요. 영란이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책임인 줄 알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대신하셨어. 내가 해야 할 일을. 도연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송금 기록을 봤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태어난 해. 그럼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있는 줄도 모르셨던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몰랐어. 내 어머니가 임신한 줄도 몰랐어. 내가 태어난 줄도 몰랐어.
28년 동안 몰랐어.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왜 2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나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는 운동회 때 혼자였어야 했나요? 다른 애들은 아빠가 와서 응원해 주는데 저는 왜 어머니만 계셔야 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직업 쓰라고 했어요. 전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그냥 모른다고 쓰래요. 아버지 없다고. 도연이 책상을 쳤습니다. 몰랐다고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2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손이 다 거칠어지도록. 당신은 그 시간에 뭐 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떠났잖아요. 저를 혼자 두고 아무 말도 없이. 영란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저는 임신한 걸 알았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처도 없었어요. 민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34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견뎌야 했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영란이 아들을 봤습니다. 나는 너를 키우면서 매일 생각했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딘가에 계신데, 너는 그걸 모르고 사는구나. 미안했어. 너한테 아버지를 찾아주지 못해서. 도연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졌습니다. 민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그 손을 받습니다. 떨리는 손. 28년 동안 자신을 모르고 살았던 손.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28년 동안 없었던 사람. 미안하다는 말로 28년이 채워질까요? 하지만 도연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란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린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떠났는지 말할게. 영란과 도연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28년 전, 난 겁이 났어. 결혼하고 석 달 만에 회사가 망했어. 빚이 생겼어. 갚을 수 없을 만큼. 난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 부끄러웠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책임지라고. 남자답게 살라고. 하지만 난 남자답지 못했어. 난 도망쳤어. 영란은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난 서울로 올라갔어. 빚을 갚으려고. 돈을 벌면 돌아가려고 했어.
당신한테, 우리 집으로.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못 갔어. 부끄러워서,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연락도 못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도연은 민호를 봤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주먹 쥔 손을. 그렇게 28년이 지났어.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갑자기 보고 싶었어. 3년 전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었어. 너무 슬퍼서 그냥 상자에 넣어두고 닫아뒀어. 그런데 어제 문득 어머니 서랍을 열어봤어. 거기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어. 송금 기록이었어. 28년 전 어머니 이름으로 당신한테 보낸 돈. 난 그때 처음 알았어.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대리기사를 불렀어. 강남에서. 그 기사가 속초 사람이었어. 동명동. 28년 전 우리가 살던 그곳. 민호는 도연을 봤습니다. 난 물었어. 어머니 이야기를, 식당 이야기를. 28살, 혼자 키운 아들. 그때 의심이 들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혹시 내 아들일까? 당신이 임신한 걸 내가 몰랐을까? 난 확인하고 싶었어.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그 질문들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 당신을 찾으려고, 확인하려고. 민호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미안해. 28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줄도 몰랐어. 난 정말 몰랐어. 영란이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당신은 사라졌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민호의 떨림을. 28년의 오해가 보였습니다. 서로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28년. 도연은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어. 아버지 노릇을, 28년 못한 남편 노릇을. 도연은 그 손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몰랐다는 것, 이 사람도 찾으려 했다는 것. 도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꽉 잡혔습니다. 도연은 울었습니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영란도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속초에 머물렀습니다.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매일 영란의 식당에 갔습니다. 도연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는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대리기사 일을 했습니다. 영란은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영란에게 물었습니다. 2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영란은 말했습니다. 도연을 키우며 살았던 이야기를, 힘들었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 민호는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도연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28년 동안 무얼 했는지. 민호는 말했습니다. 빚을 갚으며 살았던 이야기,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성공했지만 공허했던 이야기를. 도연은 들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영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다른 아이들은 아빠랑 엄마 둘 다 왔는데, 넌 나 혼자였잖아. 미안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그날을. 민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어. 영란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됐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기억해야 해. 내가 없었던 28년을. 그래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어. 도연은 민호를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직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난 기다릴 수 있어. 28년을 놓쳤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어. 영란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들과 남편 28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영란은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28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 그것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란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28년 만에 가족처럼. 민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영란의 요리를 먹었습니다. 28년 전 먹었던 그 맛, 변하지 않은 그 맛에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영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또 와도 될까? 영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영란과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28년 만에 느끼는 온기, 가족의 온기, 혼란이 가라앉았습니다. 안정이 왔습니다.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28년의 공백을 메우듯이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인사드려야죠. 영란도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석 달 후, 민호는 속초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서울 집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속초가 집이었습니다. 영란의 식당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일했습니다. 매일 점심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영란이 만든 음식을 도연은 민호를 조금씩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두 사람 다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대리 운전 끝나고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좋지. 이런 평범한 대화가 민호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민호가 영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영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우리에게 시간은 많아. 조용한 재결합이었습니다. 도연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식사 자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바다횟집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민호가 매일 와서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도연이 저녁마다 들러 인사합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저분은 누구세요? 맨날 계시네요. 그러면 영란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남편이에요. 28년 만에 돌아왔어요. 헐, 28년이요? 대박. 어떻게요?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국 돌아왔죠. 와, 진짜 영화 같네요. 영란은 웃습니다. 영화보다 더 길었어요. 하지만 해피엔딩이에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속초 바닷가에 섰습니다. 영란과 도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파도를 봤습니다.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를. 28년 전에도 여기 왔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도망치려고. 두려워서. 영란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집이야. 여기가. 도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서는 자리. 도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밀려갔습니다. 끊임없이 28년의 시간이 파도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 사랑하니까. 인생은 때로 멀리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28년 늦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진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늦은 만남. 하지만 진짜 만남. 이제 우리는 매일을 선물처럼 살아갑니다. 28년을 놓쳤으니까.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살아갑니다.